제가 아이폰 13을 구매를 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동안 DSLR과 미러리스 그리고 시네마 카메라까지 정말 많은 카메라를 사용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번 아이폰 13의 카메라 성능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아이폰 13을 시네마틱 모드 때문에 구매를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시네마틱 모드는 굉장히 혁신적이기는 하지만 그 성능적 한계가 아주 명확한 촬영 모드입니다. 일단 시네마틱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24프레임을 지원을 하지를 않고요. 왜냐면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의 표준 프레임은 바로 24프레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시네마틱 모드를 지원을 하는 카메라 어플이 애플의 앱스토어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을 하는 필름 메이커들 사이에서 정말 유명한 어플이 있어요. 바로 오늘 소개하는 필믹 프로라는 어플인데요. 이게 발음이 필믹 프로? 필마이크 프로? 필르믹 프로? 개발자가 한번 속 시원하게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 필름 메이커들에게는 정말 유명한 어플이고, 그리고 가격도 정말 비싼 어플입니다. 제가 이 어플을 처음 구매를 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 모드까지 다 확장해서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현금 55,000원에 구매를 했어요. 어플 치고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비록 필믹 프로가 아이폰의 시네마틱 모드를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이 낼 수 있는 광학적 성능의 한계를 정말 극강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필믹 프로가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8비트 촬영만 가능하던 모드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10비트 촬영, 그리고 아이폰 10이나 13 같은 경우에는 돌비 비전 HDR을 촬영을 할 수 있는 촬영 모드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 어플을 가지고 영화만 찍으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일단 아이폰의 카메라 성능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데 거기다가 이런 필믹 프로 같은 어플을 통해서 아이폰과 시너지를 발휘를 한다면은 촬영되는 영상의 결과물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거 가지고 그냥 영화만 찍으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필믹 프로의 전반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 필믹 프로를 사용을 하면서 어떤 세팅 값으로 촬영을 하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믹 프로를 켜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해상도는 4K, 그리고 영상은 일단은 8비트로 제한을 해서 설정을 합니다. 시네마 카메라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영상 구조는 8비트의 SDR 컬러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HDR로 촬영을 하면은 색의 컬러나 루미넌스의 관용도가 훨씬 올라가요. 그런데도 일단은 오늘은 메뉴의 설명을 위해서 일단 8비트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믹 프로에 있는 기능인데 영상을 얼마나 또렷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구현할지 정하는 기능인데요. 저는 이거는 필믹 익스트림으로 할게요. 영상의 비율은 보통 가로 모드로 찍으면 16:9가 가장 일반적인데 저는 위아래 화면이 좀 잘려나가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2.2: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위아래가 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당연히 24프레임입니다. 시네마틱의 표준이죠. 자, 잠깐 말씀드릴게, 흔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해상도가 높으면은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가듯이 프레임도 높으면은 영상의 퀄리티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대로라면은 120프레임 또는 24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면은 화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240프레임 같은 정말 초고속 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결과물을 보면은 영상의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오히려 없던 노이즈도 엄청나게 끼고 화질도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퀄리티가 24프레임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시네마틱의 표준은 바로 24프레임입니다. 60프레임 이상으로 촬영을 하는 것은 특수한 목적이 있을 때만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슬로우 모션이라던가 아니면 극사실주의를 나타내는 스포츠 중계 같은 영상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영화 같은 느낌의 그런 영상을 원한다, 고퀄리티의 영상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24프레임으로 꼭 찍어주세요. 밑에 보면은 안정화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미지 스테빌라이저인데 원래 이게 하나만 있다가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3가지 항목으로 세분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촬영은 스탠다드로 충분해요. 자, 그리고 왼쪽 탭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색 온도와 로그 감마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즉 색 온도는 아이폰이 오토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게요. 일단 두 번째 탭은 지금 넘어가고요. 세 번째 탭은 미러리스에 있는 로그 감마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내추럴, 그리고 대비가 강한 다이나믹, 세 번째는 HLG, 이거는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고 소니 카메라에 탑재되어 있는 픽처 프로파일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로그 감마인데, 일단 이 탭을 우선 닫을게요. 아까 오른쪽에 해상도 탭을 설정을 할 때 8비트로 해놓은 거를 지금은 HDR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메뉴를 보면은 HDR 설정 시 이 옵션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아까 8비트로 설정을 해놓은 거였죠. 이미 HDR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라서 여기서는 로그 감마고 뭐고 간에 더 건들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두 번째 옵션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 같은 색감의 컬러 필터입니다. 저는 여기서 노브스라고 하는 현대 영화계의 거장들에게 영감을 받은 이 메뉴를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 메뉴 구입하는 데는 3,300원이 들었습니다. 약간 빈티지한 색감을 좀 선택을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화면은 네모와 동그라미가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네모가 커지는데, 네모는 포커싱 영역입니다. 저는 단일 초점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포커싱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넓혔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노출 영역이에요. 마찬가지로 해당 범위에 들어온 밝기 정도로 노출 값을 자동 조절하는데, 이건 역시 넓게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세팅이 끝났어요. 이제 지금 설정한 이 세팅 값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해보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